오늘은 저희가 캐나다 유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미국 조기 유학 좀 얘기했었죠. 캐나다 유학을 얘기해 볼 건데 우리가 캐나다는 자, 초기 아니고 조기예요. 조기 유학이라고. 보통 이제 우리가 막 그 인터넷 막 찾아보고 막 이러면은 조기 유학이라고 많이 검색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약간 조기보다는 초중고 유학이라고 하는 게 맞기는 해요. 자, 그 여기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지난번에 우리 미국 갈 때 초등학생은 F1 비자를 받는 게 어땠어요? 학생 비자 받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국은 부모의 보호자 비자가 없죠. 그리고 이 아이들 너무 어리기 때문에 혼자 유학을 가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캐나다는 미국은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유학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다면 캐나다는 초중고 유학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초등학생들이랑 같이 가고 싶어하는 어머님들이 좀 많으시죠. 그래서 캐나다는 초, 중, 고가 다 된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캐나다에 관심이 좀 많으신 어머님들 있으신데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공립이 좋은가요? 사립이 좋은가요? 두 번째는 어느 지역이 좋은가요? 이거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은 그럼 캐나다의 공립은 어떻게 되어 있고 사립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어느 지역들이 있는지 요거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게 미국이랑 약간 또 그 비교해가면서 얘기를 해야겠죠. 미국의 공립학교는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었어요? 무슨 비자로? F1 J1 F1은 누가 알려줬지? J1 자,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다 그랬죠. F 비자로 갈 수 있다는 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딱 1년 갈 수 있어요. 대신에 공제하는 학비를 내야 돼요, 반드시. 예. 근데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요.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는 이제 그러면 캐나다의 공립학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캐나다는 공립학교를 갈 수 있는 건가? 요거부터 해볼게요. 캐나다는 공립으로 유학을 갈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는 예스예요. 공립학교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캐나다 공립학교에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유료예요. 돈 내고 가야 돼요. 네. 공립학교에도 돈을 낸다라는 거. 그러면 몇 살부터 갈 수 있어요? 초등학교부터 갈 수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거기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니까요. 중고등학교는 여기 같은 카테고리로 할게요. 여기 차이점은 뭐냐면요. 공립학교는 초등학생은 애니스쿨 어떤 학교든지 배정 받을 수 있어요. 유학생들이요.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아무 학교나 못 가요. 그래서 정해진 학교들이 있어요. 그 정해진 학교들이 ESL이 있는 학교예요. ESL이 있어야 돼요. ESL이 있는 학교로 가야 돼요. 그래서 유학생들이 들어가려면 영어 서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ESL이 있는 학교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지원을 할 때는 초등학교는 비교적 그렇게 여유가 있는데 중고등학교는 학교가 몇 개 없으니까 여기가 마감이 좀 빠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립학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다 갈 수 있고 대신에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초등학교 썼는데요. 초등학교는 반드시 어머님이나 아버님 같이 동반해 줘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가 알아둬야 될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립학교는 그러면 돈을 내고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원하나요? 이 공립학교는 개별 학교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지원은 교육청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 비교해볼까?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가 있는 곳이 있죠. 서울시 교육청이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교육청이 있어요. 우리 다음 달에 지방선거 하잖아요. 그때도 교육감 뽑고 그러죠. 이런 교육청들이 있는 건데 이 캐나다에서 그 공립 교육청들이 따로따로 다 있어요. 그 교육청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 지원서가 이렇게 있거든요. 몇 장씩 돼 있어요. 거기에 내가 학교를 어떤 학교 신청할 건지 1, 2, 3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내가 여기다가 내 퍼스널 디테일 넣고 몇 학년을 가고 싶은지 막 이런 거 쓰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감이 되면 여기 학교, 그 다음에 여기 마감되면 여기 학교. 그럼 3까지 다 마감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교육청에 다닐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끝나. 여기 내 교육청에 자리가 없잖아요. 그럼 나는 여기 못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왜 회사로 가끔 이메일 오잖아요. 교육청에서. 마감이 코앞이야. 빨리 지원해. 지금 원서 몇 자리 안 남았으니까 혹시 지금 원서 작성 중이면 언제 어디까지 내라고 이메일이 오죠.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감이 빨리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교육청은 교육청으로 지원을 하고 학교 배정은 그런 식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 비용을 내고 언제 비자를 받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요거까지 맞아요. 공립학교 정리할게요. 지금이 2026년 5월이에요. 이미 마감된 학교들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 타임라인을 잡아봅시다.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시작 날짜는 9월이겠죠. 9월 1일 날 시작해요. 이때가 학년 초예요.
보통은 언제 캐나다 입국을 하냐면 이때 입국을 해요. 왜냐면 8월 말 이때 교육청 등록을 해요. 가서 저 왔어요 라고 해요. 등록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 테스트를 해요. 레벨 테스트를 해요. 내 영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평가를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내가 수업을 어떤 거는 ESL로 듣고 어떤 거는 그냥 정규로 들을지 결정이 돼요. 내가 영어를 엄청 잘해요. 그럼 모든 과목들을 캐나다 애들이랑 듣는 거예요. 내가 갔는데 영어를 못해요. 그러면 캐나다 애들 말고 유학생들을 위한 수업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수업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레벨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8월 말에는 가요. 자, 그럼 봐봐. 부모님들이랑 만약에 초등학생이면 부모님들이랑 같이 갈 거죠. 그럼 부모님도 같이 집도 구해야 되잖아요. 그거 언제 입국해? 8월 초에 입국해요. 부모님들이랑 같이 가면. 그럼 거꾸로 역산해봐요. 비자 들어가야겠죠. 캐나다 비자가 작년 같은 경우에 비자가 3개월 걸렸어요. 그럼 지금 벌써 시간이 별로 없죠. 그죠? 만약에 이번 9월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지금 바로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등록했어요. 입학 신청했어요. 학위 지원 썼어요. 그러면 학교에 따라서 이제 오퍼가 와요. 일단 우리 교육청에 자리가 있다 없다부터 연락을 해줘요. 학교 배정은 나중에 받고. 그래서 오퍼가 오면 저 그럼 갈게요 라고 이제 사인을 하죠. 서명을 해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돈을 내야 돼요. 돈을 1년치 다 내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이제 입학 허가서가 와요. Letter of Acceptance. 이제 알죠? 이거는 입학 허가서가 와요. 이게 와야 우리는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난 사이에 입학 허가서 오는 사이에요. 캐나다에 무수한 서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서류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오자마자 비자 들어갈 수 있게. 그 중에 있는 특징적인 거 하나가 신체 검사 같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캐나다로 유학을 가겠다라고 하면 이 입학 신청함과 동시에 병원 예약을 해야 돼요. 지정병원으로. 그 결과가 나야지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요. 2026년 9월에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엄청 서둘러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2027년 1월달은 어떤가요? 1월달은 2학기잖아요. 거기는 자리가 나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공석이 돼야지. 그 자리가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또 서둘러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자리가 몇 개 선착순이니까요. 그래서 어쨌거나 빨리빨리 서둘러야 되고 1월 학기 안 받는 학교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매해 1월 학기는 조금 더 서두르셔야 된다. 그래서 제일 좋은 시기는 언제냐면 빨리 하실수록 유리한 건데요. 만약에 2027년 9월달 올해는 조금 그럼 너무 다급하네요. 그럼 내년에 갈게요라고 하잖아요. 요거 입학하시려면 2026년 10월달에 내년 거 오픈하거든요. 오픈하자마자 하시는 게 좋아요. 대개는 1년 전 정도부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쫓기지 않고 캐나다 비자 준비해서 현지에서 정착까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공립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사립으로 갈게요. 공립 질문 있어요? 얼굴 보니까 없네. 자, 사립인데요. 사립은 미국이랑 똑같아요. 돈 내고 가는 거예요. 현지 사람들도. 근데 이제 생각보다 사립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립은 미국이랑 똑같이 우리가 통합학교가 있어요. 통합학교 하면은 만약에 유학생 입장이다. 그럼 숙소는 뭐예요? 홈스테이. 만약에 나는 기숙학교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기숙학교도 갈 수가 있어요. 기숙학교는 대부분의 기숙학교는 랭킹이 높아요. 그래서 입학이 어려워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국제학교 같은 데 있거든요. 캐나다에는. 여기는 입학이 조금 쉬워요. 그래서 크게 기숙학교는 이렇게 랭킹이 높은 학교들, 그 다음에 국제학교 이렇게 나뉘어져요. 지금 그래서 통합학교는 대부분은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종교와 관련된 크리스천이나 카톨릭이나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자 비용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공립은 보통은 1년에 학비가 얼마 정도냐면요. 15,000에서 17,000불 정도 해요. 제가 오늘 환율을 보고 왔거든요. 오늘 캐나다 환율은 얼마냐면요. 1,080원 정도 해요. 사립은 어느 정도 하냐면요. 학비 통합 기준으로 볼게요. 통합 기준으로 봤을 때 24,000에서 25,000 정도 해요. 그러면 두 개 비용을 비교를 해보면 대략적으로 얼마가 차이가 날까요? 9,000에서 10,000 정도 차이가 나나요? 만까지 차이 안 난다. 그쵸? 네. 15,000, 24,000 하면은 얼마예요? 9,000. 9,000. 하나로 따지면은 9,000이니까 약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나요? 네. 그쵸? 지금 환율 적용을 하면요. 그래서 공립하고 사립은 이 정도의 비용 차이가 있고요.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기숙학교를 들어갈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기숙학교의 비용은 우리가 미국의 기숙학교 비용 기억나요? 굉장히 다양했죠. 지금 현재 미국 기숙학교가 장학금 데가 많거든요. 장학금을 받아도 미국은 4만 불대예요. 최대 장학금을 받아도 4만 불대고요. 보통은 에서 많게는 8만 불까지 가졌어요. 그쵸? 장학금이 없는 학교들은요. 캐나다 학교들은 기숙학교가 지금 현재 한 7만 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밥값이랑 뭐 기숙사비랑 학교 예산에 액티비티 같은 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립하고 사립을 비교해 볼 수가 있고요. 사립인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캐나다를 가볼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초등학생이 몇 살부터 유학 갈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봐줘야 되는 거고 부모님이 필요한지 안 한지 그 초등학생이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말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초등학생 단독으로 유학이에요. 초등 단독 유학. 이거는 약간 학교들마다 좀 다르고요. 교육 청주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세요. 자, 여기까지 이제 사립학교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질문. 근데 여기서 나온 건 아닌데 관리형 유학이라는 게 네. 공립, 사립 둘 다 가능한 거예요? 오, 중요한 질문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막 인터넷에 보다 보면은 관련 유학 뭐 나오잖아요. 그러면 관련 유학이라는 게 뭔가? 자, 관련 유학. 말 그대로 관련 유학은 내가 유학 갔는데 우리 아이를 잘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관리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 관리가 필요할까요? 부모님들이 만약 우리는 아직 저는 부모지만 두 분은 아직 부모님이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아이가 있다고 상상을 합시다. 우리 아이를 혼자 유학 보낼 거예요. 그러면 뭐가 제일 걱정일까요? 우리 아이를 보냈을 때. 안전. 안전, 식사. 식사. 또? 성적. 어우, 모처럼 잘했어. 생활관리 같은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가끔 어머니들이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끝나고 나면 학원 가고 막 이래요. 학원 가면 문자 오잖아요. 등원하였습니다. 몇 시 등원하 땡땡땡 몇 시 등원하였습니다. 근데 외국에 갔을 때는 얘가 정규 수업이 끝나요.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아이가 밖을 떠돌아다니는지 게임하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활관리도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지금 캐나다로 갔는데 공부하는 방법이 우리나라랑 다를 거잖아요. 우리는 다 누가 해결해줘요? 학원에서 해결해줘요. 근데 거기 가면 우리나라처럼 학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래도 캐나다에서 공부한 적이 없는데 공부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영어가 완벽하지 않은데 뭔 말인지 몰라서 숙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숙제도 못 해갈 수도 있고 시험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적 관리가 좀 필요하겠죠. 그 식사. 우리가 여기서 다 한식만 먹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소울푸드는 한식이에요. 그쵸? 근데 한식을 좀 먹고 싶어요. 이것도 그래서 걱정 중에 하나. 우리 애는 한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요. 여기서 막 그 왜 불닭볶음 이런 거 있죠. 계속 보내고 막 밥 보내고 이런 분들. 물론 현지도 다 있어요. 근데 비싸니까 한 번에 갈 때 박스로 막 보내시거든요. 식사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전. 어떻게 보면 생활관리랑 약간 비슷할 수 있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해주는 게 바로 이제 관리형유학인 거죠. 그래서 이 관리형유학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현지에서 가디언이 생깁니다. 부모님을 대신해서 법적으로 부모님을 대신해서 현지에서 이분이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8월달 되면 교육청 가서 등록해야 된다 그랬죠. 엄마랑 같이 가면 엄마가 해줄 거예요. 그쵸? 근데 중학교 1학년짜리가 유학 갔어. 중학교 1학년짜리 어떻게 혼자 가겠어요? 그럼 누가 가져야 되겠어요? 누군가 어른이 따라가야겠죠, 법적으로. 그러면 이 가디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형유학을 하게 되면 가디언이 지정이 되면서 그분이 학교 등록해주고 ESL도 도와주고 입학식 갈 때 이분이 가고 또 거기서 페어런트 데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학부모 와야 된다. 우리나라도 왜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죠. 안 가도 그만이지만 또 안 오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현지에서도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다. 그럼 이분이 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디언이 이제 학부모님하고 여기 한국에 계신 어머님 아버님하고 소통을 하는 거죠. 제가 입학식 갔다 왔는데 이렇게 있어요 라고 동영상 보여서 찍어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업적인 관리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성적 같은 것도 나오면 이 가디언이 리포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홈스테이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공립이랑 사립학교, 보딩스쿨이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우리는 통학학교 할 거예요. 그러면 숙소를 우리가 홈스테이를 할 거잖아요. 그럼 이 홈스테이랑 잘 지내고 있는지도 봐야겠죠. 식사는 어떤지, 그다음에 그 집은 안전한지. 그래서 매월 방문을 해요, 홈스테이.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그런 가디언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아까 말한 대로 학교 성적표 나오면은 그 성적표에 대해서 가디언이 또 부모님하고 연락을 할 거고요. 생활관리, 예를 들어서 뭐 땡땡이가 이번 달 용돈을 얼마나 썼습니다. 땡땡이가 이번 핸드폰 요금이 결제가 안 됐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전부 다 가디언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가디언이 다 줄 거면 왜 관리형이라고 할까? 그냥 가디언이라고 하지. 이유가 있겠죠. 특히 여기서 성적 부분에서 관리를 좀 많이 해줘요. 관리형은. 그래서 밤과 후에 굳이 쉬운 영어는 내가 영어로 쓸 거예요. 어려운 영어는 한글로 쓸 거예요. 자, 밤과 후에 우리 애들이 예를 들어서 공립이건 사립이건 상관없어요. 학교 딱 끝나요. 그러면은 데리러 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픽업을 해서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에서 학원 버스 있듯이 미니버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싹싹싹 데리고 와서 지금 이러한 장소 같은 데서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애프터스쿨에 와서 일단 한참 자라는 아이들 배고프죠. 그럼 여기서 간식을 먹어. 한식을 먹어 주로는요. 간식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를 해요. 이 공부가 이제 학과학 공부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영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이때 영어를 좀 부감을 할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뭘 배우는지 좀 확인을 해야겠죠. 공부를 만약에 숙제가 있으면은 숙제를 선생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집으로 홈스테이 집으로 다시 이렇게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과 후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말에도 수업을 한번 해요. 주말에도 토요일날 수업을 해서요. 네, 우리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더 현지에서 만약에 SAT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IELTS를 해야 되거나 이런 시험을 준비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중에는 방과 후, 그 다음에 주말에도 나와서 수업을 하고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이랑 이렇게 액티비티 같은 데로 가요. 우리 또 한참 또 혈기왕성하니까 이건 또 내가 쉬우니까 또 영어를 써요. 그래서 액티비티를 해요. 그래서 여행을 가서 우리 아이들이 꼭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현지 생활을 즐기기도 하고 스트레스 좀 풀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통합적으로 우리 아이가 한 달 동안에 어떻게 공부했고 이게 뭐가 부족하고 이런 거 있죠. 가디언은 그냥 간단한 리포트만 하는 거라면 이렇게 통합 관령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해서 부모님하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디언분은 관령을 해주시는 그 안에서 선생님이 가디언 역할을 해주시는 거니까 그냥 일반적인 만약에 캐나다인 가디언으로만 세웠다면 그분은 그냥 진짜 간단한 것만 하는 거라면 이분들은 통합적으로 다 학생 관리가 되는 거죠. 최종적인 목표는 처음에 왔을 때는 캐나다 학교 생활을 잘하는 거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 명문대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관련력을 통해서 어느 국가든지 다 갈 수 있지만 기본적인 목표 국가는 캐나다하고 북미권이야. 미국대야. 그러면 여기밖에 못 가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호주를 원한다 그러면 호주 대학교 준비할 수 있고 한국에도 지원할 수 있고 영국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은 니즈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캐나다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 위주로 수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립이건 사립이건 다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와야 돼요. 모든 공립과 모든 사립이 가능한가요? 가능할까요? 아니요. 아니겠죠. 그렇죠. 애들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특정 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관령 유학은 우리가 이제 그 교육청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모든 교육청, 그 모든 학교에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학교들을 지정을 하고 일부 교육청을 지정을 해서 그쪽 지역 학생들을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령 유학 그렇게 이루어진다.